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9월 29일 월요일 마감 방송이 오픈입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 있는 주라서 목요일까지밖에 안 열리고 금요일날 그렇게 많이 빠지다가 오늘은 정말 시원하게 반등을 잘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9번에서 이슈를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이렇게 문제될 거는 별로 없어요. 거기서 흔들고 변동성 주는 거는 우리나라 국장의 국룰입니다. 이 변동성을 꼭 이기시고 흔들림에 지지 마셔야 돼요. 자, 빅스윙상 또 우리 종목 갖고 있던 것들 신고가 잘 나오고 있으니까 키우세요. 단타 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혹시나 불안하실까봐 제가 주말에 노란 딱지 동공부 시간에 조금 자신감을 충전을 좀 시켜드렸습니다. 왜 개인들은 단타다가 크게 물릴까? 자, 본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타 고수들 0.01% 이런 이슈를 좀 말씀드렸으니까 못 보신 분은 좀 봐주시고요. 자, 우리나라 넘어가기 전에 미국은 버블링인데 이번 주는 중요한 게 고용지표입니다. 예전에 경기 희소를 타는 가운데서 셧다운 이슈도 잠깐 볼 거고, 자, 경기와 금리 AI 버블링이 괜찮은데 갑자기 조용하고 그나마 탔고 잘 가던 트럼프가 우리나라하고 무역 협상하는 가운데서 좀 불뚝거렸죠. 환율 문제도 있고 또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세간에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 시장 내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급을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학습 효과일 수도 있고 지금 정서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저는 예전만큼 겁내지 마시고, 자, 대상승 불국장 코스닥도 여기에서 반등을 잘 주고 있죠. 저는 지지선 21선 근처에서 놔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한 추석 전이다 보니까 뭐 계속 가자 그 정도는 아니겠죠. 월요일 월화수목 이번 4일 연휴 동안 잘 봐주시고, 문제는 거기서 뭐가 제일 강하고 뭐가 대장이냐 그걸 고르면서 잘 키워가시면 좋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어서 되게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수출이든 반도체 AI 버블링의 핵심인데,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실적 시장 곧 다가올 텐데 오늘의 대장은 저는 APR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품 확고한 대장이었고 이런 시장에도 신고가를 시도하면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키우세요. 자, 알테오전도 코스피 이전에 대한 그 공시 비슷한 얘기 나오면서 반등을 줬죠. 자, 주말에 이제 뉴욕에 돌아오신 우리나라 이통과 한미협상단, 환율도 변동이 있지만 흔들 때 오늘 공보팔이 지지 마시라니 꾸준히 드렸고, 여기서 정말 강하고 추세 좋은 빅 종목 잡는 게 수익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우리나라 장이 앞으로 저는 좋게 보기 때문에 저희랑 투자 성향 비슷한 분한테 공유도 좀 같이 부탁드리면서 같이 좀 키워가시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요한 달러 매크로 97.6이니까 살짝 빠졌어요. 괜찮고 10년물 금리는 4.16, 유가는 65불, 빅스는 소폭 등락. 자, 주말에 말씀드렸던 지난주 금요일날 8월달에 PC 물가도 큰 산에 딱 부합돼서 났어요. 3% 안 넘었거든요. 자, 그런 등락을 가지면서 10월달에 FOMC는 금리나 또 해주겠네, 그렇게 또 경기와 금리가 시소타는 등락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가장 크고 우리나라 반도체 중요한 AI 버블링, 트럼프도 만들고 금리도 도와주고 뭐 캐펙스 은행도 다 보겠지만 이 버블링은 버블되는 초입이다 보니까 초입에 더 즐기면서 키우시라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D램과 낸드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당연히 3분기 실적도 저희는 좋게 보고 마이크론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요거를 보면 여기서 그런 거 있죠. 트레이닝하는 학습용에서 추론용 시장으로 넘어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근데 추론이란 뜻이 저도 막 설명을 해봤는데 어려워요. 우리말도 어렵고 영어로 리즈닝, 인퍼런스 이런 건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3년째 AI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들이 캐펙스로 엄청나게 돈을 갖다 부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영화를 만든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촬영도 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막 하고 있어. 자, 그렇게 하면서 추론 시장 넘어가면 이제는 그 만든 영화를 그 극장에 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객들이 동원되면서 관객과 이제 동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추론용이라고 봅니다. 다들 써보셨나 모르겠는데 챗GPT나 그걸 써보시면 이렇게 질문이나 정리해달라 할 때 되게 잘해줘요.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별로 없고 정말 정리나 그림으로 다 잘해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둘 간의 남녀관계를 본다 그러면 첫 키스를 뭐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것 같다. 이 자료 설명 또 다음 자료 설명 연결이 안 돼요. 물론 답은 딱딱 좋지만 앞으로 나올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AI가 인간 간의 융화를 필요한 어플과 소프트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간의 추억과 경험과 히스토리를 위해서
뒤에 그런 자료들을 계속 쌓아놔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인격체로서 저와 소통이 아주 인간처럼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낸드, 그 다음 ESD 같은 하드, 디스크, D램, 반도체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에서 앞으로 보고 있는 플랫폼이든 소프트웨어든 AI 에이전트든 이게 확장되면서 AI도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과정에서 이 대중들과 사람들이 그냥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AI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시크니컬하게 최소한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걸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 보는 측면에서는 빅테크, 엔비디아와 이런 건 다 챙기고 특히 반도체 신고가, 필반 지수와 마이크론, 브로드컴, 오라클까지 등락이 있지만 다 챙기면서 시장 내 추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보는 거는 반도체는 막 일단 안 좋았던 미중 간의 우호 관계도 상당히 큰 흐름 유지 잘 되고 있죠. 한번 얘기 또 드릴게요, 이거. 자, 문제는 이제 두 개 경기 변수, 그 다음에 AI 버블링은 좋은데 트럼프가 또 나올 거냐? 올해 2월, 3월 달 그렇게 안 좋게 하고 뭐 또 그랬는데 뒤에 타코 그래도 잘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약간 학습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도 지금 셧다운 같은 거 있죠. 셧다운 얘기 나오면 물론 연례 행사지만 트럼프가 막 대규모 해고한다 겁을 주고 급박해야 하고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겁을 별로 안 먹습니다. 타코라든지 시장 여러분들 판단을 하고 예전보다는 악재에 약간 둔감한 모습이 좀 있어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 같은 케이스는 우리나라 한미 협상, 우리나라 환율이 근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은 협상되는 과정, 밀당되는 과정, 약간 거친 블러핑 정도로 말씀을 제가 꾸준히 드리고 있죠.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변수는 좀 같이 시장 보면서 챙길게요. 자,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을 꾸준히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난항이고 지금 보는 거는 10월 말 APEC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3,500불 없습니다. 4,100억 불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전체로 다 들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트럼프도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베센트도 이번에 협상을 잘했다고 환율과 얘기도 좀 했다고 얘기 나오던데 물론 그게 뭐 달러 수합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 3,500불을 선불로 달라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일각에서는 업프론트란 말이 선불로 왕창 달라 현금으로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프론트 뜻이 협상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막 거칠게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트럼프도 지금 유럽하고 일본과도 계속 호구짓하면서 돈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 더 거칠게 더 강하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감안하면서 시장 전체상 한미 무역협상과 환율 문제도 어느 정도 등락되는 흔들기 정도로 저는 보면서 챙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넘어가고 이번에 고용지표가 좀 있죠. 미국에 보시면 분기 말에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제 분기 말마다 빅테크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한번 이렇게 한번 챙겨보고요. 그래서 졸트 보고서,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보고서와 실업률 나오니까 이번 주는 미국이 고용지표에서 등락되는 흔들기 좀 챙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부터 추석 연휴 들어가요. 올해 저는 잘 됐다 봅니다. 등락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쉬는 쪽으로 되다 보니까 약간 완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주는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기를 해도 추세가 왕창 꺼지면서 장이 박살날 정도로 그렇게 겁을 안 내시면 좋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되게 강하게 반등 준 것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됐다 봐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본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변동성 오늘 1등이었다. 자, 금은 3,819불.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비미국 자산 내에서 여전히 상방으로는 보이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은 등락이 많지만 11만 5천불. 오늘 비미국 볼 거는 CT에서 보고서 나왔어요.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정치라든지 재정 문제가 되게 혼란스럽고 20몇 개국 있는 EU보다 각자 도생 유럽보다 그 EM 중앙권이 특히 중국에 요새 좋은 얘기 많다 보니까 투자를 선호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랑 같은 뷰이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오늘 중국도 올랐죠. 중국도 한 0.6%, 일본은 0.6% 떨어졌고 일본 떨어진 거는 개친고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배당락이에요. 배당을 되게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키워놨기 때문에 배당락 때문에 매물이 좀 나왔고 30일날 비호재 의사록이 있고요. 얘들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그 다음에 10월 4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은 저희가 보고 있던 자민당 총리 선거가 있어요. 저는 이게 고유심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살짝 보면서 일본은 오늘 살짝 조정이었고요.
자, 중국 홍콩은 1.3% 올랐습니다. 신고가 흐름 계속 만들고 있고, 한번 그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이코노미스트 칼럼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흐름이 우호적이다. 왜냐하면 만만디 중국 시진핑도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부양을 해도 소비는 애초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정시도 적극적으로 하고, 미국과 척져봐야 지금은 경제에 좋은 게 없잖아요. 수년간 이어왔던 이 늑대 같은 전랑 외교 좀 버리고 실제로 어떤 그 경제에 대해서 이런 흐름을 좀 바꿨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흐름상 미중 관계가 내년에 11월까지 중간선거 보고 있지만 흐름들이 우호 관계로 좋고 있다. 자, 중국은 수요일부터입니다. 중국은 수요일부터 이번에 연휴가 일주일 내내 시작되고, 홍콩은 10월 1일 하루 쉬어요. 오늘 대만은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는 등락이 너무 심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단타 치실 거 아니면 큰 흐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나라는 1.4% 정도로 둘 다 상승을 하고, 코스닥 20일선이죠. 추세선에서 다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도 외국인이 안 놓잖아요. 제가 외국인 지분을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 바닥 턴 되려는 흐름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10월달 넘어가면 실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삼전 한이 다 좋죠. 한이 조금 등락이 있지만 삼전 기준으로 외국인 관계 큰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 암만 등락이 있더라도 큰 흐름이 괜찮으니까. 자, 화장품 APR 한번 떼어놨어요. APR은 오늘 신고가가 났는데, 원래 이번 주는 좀 등락이 있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워낙 연휴가 길기 때문에 이런 변수 있을 때는 크게 사지는 못하거든. 근데 지금 그 뭐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제일 많이 살아요. 실제로 매월 챙겨봐도 그렇고 오늘 돈이 떠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파동입니다. 자세하게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데, 따블라서 140%씩 났어요. 그래도 계속 더 키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키우면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오늘 대장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영일 기재부 차관님께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최적 대안 찾겠다. 정부에서 말했는 거 고집하지 않겠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 정권, 지주사 반등 줬는데, 이거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한에 걸릴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반등 줬던 이 금융주나 은행주였고요. 자, 며칠 얘기 드렸던 네이버 이슈가 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가 제가 참 오래된 회사라서 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이 이분은 의욕적으로 많은 분인데, 어쨌든 지금 흐름상 그 네이버의 일대 주주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새로운 대표 주주가 대주주가 오면서 어떤 코인이라든지 새로운 성장성 엔진이 달기 때문에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무전히 괜찮고, 지금 지수 영향적으로 상방적으로 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급 면에서 30만원 걸려, 그 다음에 또 34만원 걸리고 40만원 걸리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볼 때는 그냥 할 건 아니고, 지수 측면에서 네이버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 좀 주겠네, 코인테만 안 해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해지 때문에 그렇게 팔더니만 오늘은 막판에 더 샀어요. 선물은 살짝 빼긴 8,000개 샀는데 많이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물을 지금 4,000원 넘게 샀죠. 어쨌든 반도체부터 해서 코스닥을 600 사다 보니까 종목장을 만들었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오늘 사냐 파냐, 현선물 사냐 파냐 때문에 따라가는 추정되는 단타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관이든 그 개인이든. 그러다 보니까 불국장이 금요일날 훅, 오늘 또 확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변동성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는 분명히 큰 추세로 상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를 맞추려고 단타 치지 마시고 크게 빅수급을 들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제가 보는 파생 포지션, 파생은 지금 외국인 상방입니다. 뭐 추석 전에 개인들이 하방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틀릴 것 같아, 개인들이. 추세는 상방 보시고, 혹시나 미운에 딴 것 때문에 등락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빠질 때 기회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개인 자산금은 슬슬 늘고 있어요. 75조 넘어갔는데, 자, 문제는 지금 내용 보셨겠지만 2분기도 그렇고 9월 달에 많이 팔아놨던 것도 그렇고 예탁금은 증가하고 있는데 종목장에 팍팍 안 들어와. 여전히 외국인 주도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개인이 뜨겁지 않고 대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종목장 보시다시피 대장주 이런 걸로 선별 집중되지 확 종목수 확산이 안 돼요. 자, 그런 면은 시장 측면에서 보시면서 종목장 대장주 선별 집중하고, 개인 예탁금은 결국은 나중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종목장이 약간 제한적이다, 이런 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환율 꾸준히 얘기 드렸어요. 1414원 갔었죠.
1414원 가다가 이제 뭐 한미 협상이나 흔들 때 058이 이라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1400원 되면서 살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이나 어떤 달러 수요 말씀드렸잖아요. 뭐 상한게 빠진 것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 1400원대 어느 정도 예전처럼 1480원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 그때는 작년 우리나라 뭐 계엄이라든지 트럼프가 완전 미쳤을 때라서 그때만큼 아니고 금요일 같은 이 정도가 단기로 꼭지가 되면 좋겠다. 근데 변동성 보면서 큰 흐름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드립니다. 자, 어쨌든 지금 K한류가 오늘 화장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되게 기분 좋은 날인데 뭐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린 잘 키우시면 돼요. 자, 오늘부터 중국에 무비자 입국이 개시됩니다. 또 걱정한 분도 많이 계시겠지. 이거는 사실 국내 자영업이랑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오픈되는 것도 있고 내년 6월까지 다 풀어줘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풀어주는데 얼마나 관광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이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중국 관광객들은 돈을 예전처럼 그렇게 안 써요. 가성비다 보니까 그 감안하면서 내년까지 봐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겠지, 우리나라 K한류 사겠지 하면서 모멘텀이 살면서 한류주들이 조금 영향 받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말했던 실적 그 다음 수급 위주로 사는 게 맞지 일부 모멘텀 정도는 간단하게 보겠다. 화장품의 확고한 대장은 APR입니다. 수익률 140% 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키우셔야 되고 제가 뒤에 가서 어떤 파동, 다음 목표가, 밸류 같은 걸 봐드릴게요. 자, 엔터도 괜찮아요. 금요일 갔다 온 쉬었다 해서 엔터 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엔터도 꾸준하게 상방 키우면서 우리 대장주 들고 있습니다. 자, 한국 반도체는 삼성전자로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앞에 말했던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얘기 드렸고 어쨌든 지금 9만원, 8만원대는 등락되면서 별로 빠지지도 않는데 이때 신고가되는 등락 과정. 자, 바이오도 금요일날, 목요일날 후두둑 코스닥 떨어졌는데 오늘 반등 뭐가 세지 이걸 봤어요. 어쨌든 우리 갖고 있는 1등, 2등이 제일 셌고 알테오젠의 개인 때문에 출렁거렸지만 40만원대 중반에서는 저는 지지를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USB에서 말했던 유벳에서 말했던 글로벌 관련 비만약이 뭐 2030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그 뭐 일동제약 거의 상한가 막 급등을 했어. 얘도 사실은 경구용 비만약입니다. 비만약 테마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핫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만 테마 대장 플러스 났죠. 플러스 나면서 괜찮았던 그런 바이오였습니다. 딴 것보다 두 개가 제일 나아요. 10월달까지 은민용의 시간. 자, 로봇은 3개 다 보고 있는데 특징이 다 있으니까 우리 들고 있으면서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많이 났는데 남았는 것들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정치는 보지 마시라 했어요. 정치를 보되 정치 투자할 때는 이런 정치적 이견보다는 정책과 시장의 영향, 시장 반응을 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전 말씀드렸던 부분이 TV 틀 때마다 이게 나와서 그래요. 유튜브 틀 때마다 나와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책이나 시장 영향 보시는 게 진짜 맞고, 자, 한미 협상이라든지 환율 추이 등락되더라도 10월 말까지 바로 안 될 거예요. 뭔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주식의 진심인 2통 기준으로 시장을 반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얘기 드리지만 롤코는 우리나라의 국장의 국룰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서 큰 흐름 잡아가면서 계속 키워가는 이번 상방 사이클을 만들면 좋겠어요. 자, 레오파드님 요번에 7개월째 우리 멤버십 구독해 주셨고요. 찬영님도 지금 2개월째 구독해 주셨습니다. 정말 연속가입 감사드리고, 자, 파트 더 넘어가서 이번 주 4일 마시면 되니까 좀 편하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정말 뭐가 강하고 큰 수익은 뭐가 있는지를 키우는 과정, 거기서 수익 나오면 또 수익 내드릴 테니까 막 흔들고 변동성 지치지 마세요. 자, 마치시고 저 파트 더 넘어가겠습니다.